네, 안녕하세요. 수의논술 장학생 조우철입니다.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25학년도 이제 9월 모의고사가 오늘 이제 진행 중인데, 일단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 그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수시를 어떻게 써야 될지, 교과 어떻게 써야 될지, 논술이 이제 어떤 건지 이제 궁금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이제 중요한 것들만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수의논술에 대한 오해가 이제 운빨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좀 하세요. 그래서 이게 운빨이다가 뭐냐면 보통 보면은 진짜 주변에 말도 안 되는 얘가 어떻게 이 학교를 가요? 이러는 아이들이 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보시고, 이게 제가 실력이 있는 애가 아닌데 제가 뭐 운빨이 좋아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자기 좋은 것만 나와가지고 갔다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요게 수의논술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수학 문제를 푸는 건데, 그때 수학 문제가 우리가 크게 얘기해가지고 뭐 수능형 문제하고 뭐 수능 내신형 문제하고 논술형 문제 그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수능형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거기도 뭐 주관식이 있기는 있는데, 주관식이라고 해봤자 그냥 숫자만 이제 쓰는 것 뿐이지 그 숫자 주관식은 사실 서술형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능과 내신 같은 경우는 논술하고의 차이점이 일단 빨라야 돼요. 뭔 소리냐? 시간이 없잖아요. 30문제 가지고 100분까지밖에 안 줘요. 근데 논술은 보통 한 대문항 3개 혹은 뭐 보통 소문항 한 뭐 9개에서 12개 사이 나오는데, 요거 가지고 120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능에 30문제 가지고 100분 동안 푸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수능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좀 쉬운 것들 빨리빨리 풀어야잖아. 쉬운 거 빨리 풀고, 그리고 어려운 변별력 문제에서 시간 좀 들여가지고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논술은 이제 그게 아니라 120분에 보통 2시간에 9문제, 12문제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수능에서는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문제풀이 스킬이라던가, 딱 요 문제는 대충 이런 유형은 나왔기 때문에 얘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그럼 그 유형에 맞는 풀이법이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유형별 문제풀이 전략, 문제 뭐 암기 같은 것들 좀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래서 약간 조금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맞는 친구들이 이제 수능은 잘하게 되는데, 반대로 논술에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자기들 이제 스킬밖에 안 배웠으니까 스킬 빨로 잘 푸는 애들이면은 논술에서 이제 이게 안 통하는 거지. 그래서 논술에서는 요새 이제 그런 경향이 좀 강해졌어요. 뭔 소리냐면은 수능에서의 스킬을 쓰게 만들고 싶게 유혹해요. 쓰고 싶게 유혹합니다. 너 이거 수능에 보는 그 문제와 비슷하지? 너 근데 그거 스킬 올바른 건지, 너가 지금 고등학교에서 써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알고 있어? 뭐로 한번 써볼래? 그리고 탈락하는 거지. 그래서 요새는 이 수능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스킬 같은 걸 쓴다고 하더라도 뭐 어쨌든 문제를 빨리 잘 파악하고 잘 풀 수 있는지를 보는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논술은 시간은 여유롭게 줄 테니까 대신 올바르게 풀어라. 올바르게 푸는 아이들을 뽑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라고 이제 하는 이유가 보통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뭐 아이가 진짜 실력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스킬빨로 잘 풀었어. 그래가지고 애가 수능 때는 뭐 내가 뭐 알고 있는 유형들을 뭐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문제 있는 수학 문제들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 1등급 나와. 근데 그게 다 스킬빨이었지 깊게 이해한 건 나도 아니었어. 그러면은 논술 가서 이제 폭망하는 거죠. 교과라도 갈 수 있는 학교를 막 논술 떨어진다던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문제 구조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시험 구조도 다른 거고. 이제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스킬 같은 것도 지가 알아서 열심히 찾아먹고 쓰고 유형 같은 것도 잘 이제 빨리빨리 자기가 공부해서 파악한 애들을 뽑겠다 하는 게 정시, 그리고 교과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건 잘 못해도 약간 수학은 약간 조금 약간 우직하게 그래도 이제 조금 깊게 파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은 약하죠. 문제풀이 스킬, 유형별 문제 파악, 문제 유형 암기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한테 약간 좀 불리한 부분이 없잖아 있으니까 그런 애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논술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논술이 로또는 아닙니다. 그냥 이런 차이점을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충 말씀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몇 점 맞아야 되냐?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게 구조 자체가 수능과 다르기 때문에 이 합격 컷도 많이 달라집니다. 보통 합격 컷이 저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합격 평균이 보통 100점 만점에 한 65에서 70이 나와요. 100점 만점에. 그렇기 때문에 합격 컷은 조금 낮겠죠. 이거보다. 낮으면은 한 55에서 한 60 정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학교들, 난이도가 높은 학교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보통은 최저가 없는 데가 많아요. 최저 없는 학교들이 이런 데가 좀 많은데, 이런 학교들은 한 100점 만점에 한 40점, 45로 맞아도 합격 컷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얘네가 합격이 낮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문제 9개, 12개 중에서 저희가 변별력, 그러니까 논술의 변별력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보통은 1번에 소문항 3번, 2번에 소문항 4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물론 풀 수 있으면 좋아요. 풀 수 있으면 좋은데 꼭 풀어야 합격인 건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왜? 100점 만점에 60점만 채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배점이 수능과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쉬운 문제들도 배점이 어느 정도 돼요. 1번에 한 10점 되고, 1번에 2번에 한 15점 되고, 1번에 3번에 한 15점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번까지 우리가 못 푼다고 하더라도 1번하고 2번에서 잘 풀어가지고 대신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써가지고 25점을 받았어.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 똑같이 갔어. 25점 받고 3번 똑같이 가가지고 25점 받았어. 그러면은 75점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략을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100점 만점이 안 되긴 했는데, 넘어가 주세요. 아무튼 이제 그렇다 보니까 논술은 어려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가 아니라 쉬운 문제를 올바른 방식으로 풀고 정확히 쓴다예요. 그래서 수능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접근 방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또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수능에서 잘 나온 애들도 논술에서 이제 조금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논술에서 잘하는 애들도 수능과 유형별 암기 이런 걸 싫어해가지고, 제가 약간 그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안 나온 경우가 있고,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범위인데, 범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범위를 보시면 수, 원, 투 미적분 학교들이 많이 있죠. 보시면 여기 왼쪽 보시면 이제 숙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숙대, 인하아주, 과기, 숭실, 세종, 당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적분까지 나오는 학교들이 있고, 미적분보다 더 나은 학교들도 있고, 이런 학교들 보시면, 그럼 얘가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수, 원, 투가 74점이고 미적분이 26점이란 말이에요. 선택 과목이니까. 근데 요게 논술에서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논술에서는 수, 원, 투가 한 20점, 30점 비중, 그리고 미적이 한 70점, 80점 비중으로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이러기 시작했어요. 23년도부터. 물론 확통하고 기하가 끼는 학교들은 전체적으로 좀 줍니다. 그래서 요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난이도도 좀 달라져요. 그래서 난이도도 수원투 문제 같은 경우는 20점, 30점 기준 나오는데 난이도가 4점보다 높거나 4점 비슷하게 나오고, 미적분 같은 경우는 한 어려운 3점에서 약간 쉬운 4점 정도로 나오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은, 요새 학생들 트렌드가, 얘가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생각으로는 공부했을 때 비중이 더 높은 거니까 효율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요게 미적 같은 경우가 물론 점수가 낮기는 낮아요. 점수가 낮기는 낮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선택 과목이다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안 해요. 공부도 약간 덜 해. 물론 요건 1, 2등급 애들은 하죠. 그거 당연히 하는 애들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3등급 이하 애들을 말하는 겁니다. 수학, 모의고사 3등급 이하 애들. 요 친구들은 미적을 좀 덜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최상위권 학교들 연고부터 해가지고 건도원 같은 경우는 이쪽은 미적하고 수원투 비중이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 이하 학교들 미적분하고 수원투 위주로 나오는 학교들은 이런 식으로 약간 돌아섰어요. 약간 아이들을 보니까 수원투만 열심히 하지 미적은 잘하더라. 근데 수원투도 하는 거 보니까 스킬 위주로만 한다. 그럼 대학 공부는 그게 아니대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원2에선 비중을 좀 줄이고 미적에서 조금 비중을 늘리자
근데 아이들이 워낙 안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논술에서 나오는 미적분 난이도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3점에서 4점 정도까지밖에 변별 4점까지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면 왜 안 나와? 나오면 다 못 풀어. 그러니까 문제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완전 어려운 4점, 뭐 29번, 30번 이런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논술도 잘 알고만 들어가시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이들 보내고 그랬던 겁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약간 좀 상위권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범위 한번 좀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아까 방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적분 확통기가 나오는 학교들, 정확하게는 수 1, 2, 고1 수학도 포함이죠. 고1 수학, 그리고 수 1, 2, 미적분, 확통, 기하 나오는 학교들인데,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최근에는 고르게 다 나오는 추세가 바뀌었어요. 고르게 다 나오는 추세로. 그래서 22하고 23학년도까지에서는 약간 그래도 수원2하고 미적이 중심이고, 확통은 진짜 찔끔, 기하는 진짜 찔끔 나오는 시기였었는데, 물론 전반적인 겁니다. 연세대는 좀 예외예요. 한양대하고. 이런 추세였는데 24학년도부터 약간 좀 바뀌기 시작한 게, 수원2하고 미적분이야 뭐 당연한 건데, 여기서 확통하고 기하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커지고 있어요, 지금. 물론 건대 같은 경우는 좀 예외예요. 건대, 이화여대 같은 경우 좀 예외인데, 서강대 마찬가지 좀 예외고, 근데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비중이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올해가 중요한 거잖아, 올해가. 그럼 올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학교들이 문제 낼 때 다른 학교 눈치를 봐요. 좀 약간 이건 업사이브가 표현한 거고, 눈치하기보다는 최근 타 대학들 논술 트렌드를 약간 살펴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 영향받는 게 뭐냐? 타 대학에서 좋은 출제 소재 이런 거 갖다 쓰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좋은 출제 소재 갖다 쓰고, 그리고 좋은 출제 범위, 요 범위에서 문제를 낸 것 같던데 이게 뭐 변별력이 좋은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출제 범위가 이제 공유가 돼가지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학교들이 이제 작년에 보니까 확통기한을 많이 냈네, 올해도 우리 한번 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 서강대하고 이화여대하고 건대 같은 경우가 이 확통기한을 많이 안 내는 학교였는데 올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25학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미적분 확통기하가 약간 고르게 나올 것 같다는 출제 예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근데 그리고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긴 한데,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은 좋은 출제 소재도 공유한다는 거. 그러니까 연세에서 문제 출제할 때 뭐 세종대학교에서 문제 냈던 것도 한번 쭉 보고, 이거 문제 괜찮네, 좀 갖다 가져오면서 우리는 약간 난이도를 조금 올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요. 이제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극한 문제 중에서 극한인데 변수를 치환시켜서 풀어야 되는 문제, 요게 24학년도에서 한양대에서 저녁에 출제가 됐어요. 근데 요게 23학년도에서 경희대에서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얘가 22학년도에서 이화여대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또 얘가 20학년도에 성균관대 출제가 된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교수들도 문제를 출제할 때 자기 학교 문제들도 물론 참고로 하긴 하는데, 오히려 자기 학교 문제는 잘 안 내요. 왜? 자기 학교 문제만 공부하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문제만. 그러면은 그 애들은 실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수가 좋게 문제가 냈던 걸 또 낸다고 치면 운 좋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들이 싫어한다고.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들이 문제 낼 때 약간 뭐 레벨이 비슷한 학교뿐만 아니라 골고루 다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균관대, 이화여대, 경희대, 한양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출제가 된 소재가 한 게 있습니다. 이런 건 많아요. 물론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안 드릴 거고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범위 같은 거 고려를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수시 원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학생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조금 기준 나눠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정시를 고려할 거냐 안 할 거냐, 요게 첫 번째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이제 구문 끝나는 거 가채점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학사든 어디든지 간에, 진학사든 메가든지 간에 한번 넣어보셔가지고 정시 합격 라인도 보셔야 돼요. 합격 대학 라인, 요게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이 되어서 이제 수시를 내가 이제 내신 내가 좀 별로다,
내신 좀 이제 별로고 나는 정시 플러스 논술로 갈 거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정시를 메인 두시는 게 맞습니다. 논술을 메인 두시는 거는 조금 그래요. 물론 학생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정시를 메인으로 둔다 한다고 치면은 이제 그러면은 논술을 이제 쓰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일단 6논술 기준으로 할게요. 6논술 기준으로 한다고 치면은 한 2장 정도는 정시 합격 라인과 비슷하게 해서 2장 정도는 그거보다 약간 한 단계 낮춰가지고 쓰는 거고 한 2장 정도는 그거보다 한 단계 높여서 쓰는 겁니다. 쌤 정시로 가는 거 라인을 왜 써요?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물론 이제 구모 때 나오는 점수보다 수능 때 올라가면 좋겠잖아요. 그런 경우가 정말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더하는 게 다행히 아시겠지만 의대 증원 때문에 올해는 재수생이 상상 초월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물론 아이가 공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아이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100점 나온 애들, 99점 나온 애들, 98점 나온 애들 위에서 다 끼는데 어떡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수능이란 구조가 그렇습니다. 내신과 다른 구조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재수생 애들이 많이 낄 거기 때문에 상대평가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점수가 그래도 비슷하게 나오면 잘 나온 거 아닌가요? 출제하는 교수들이 올해는 재수생이 많이 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올해는 문제를 더 어렵게 낼 거예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아이들이 실전에서 수능 시험장 갔을 때 와, 이건 내가 너무 못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 근데 자기만 못 푸는 게 아니라 남의 애들 다 못 풀 거거든. 그래서 열심히만 풀면은 점수가 나오던 대로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등급은 나온 대로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멘탈이 터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멘탈 터져가지고 그래도 내가 공부했던 만큼 실력을 발휘하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의 등급은 나올 텐데 그거보다 안 나온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정시 합격 라인하고 비슷하게 쓰라는 거예요. 정시 위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보험 비슷한 식으로 한 단계 낮춘 것까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당연히 논술이니까 논술은 상향 지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더 위로 쓰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정시 합격 라인하고 비슷한 것도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수능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정시와 논술을 같이 쓰긴 쓰는데 정시는 약간 덜 중요하게 하고 6논술 기준으로 해가지고 논술을 올인으로 한다. 이런 경우는 요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과 좀 달리게 최저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를 약간 안전하게 맞출 수 있겠다 하는 학교를 한 2장 정도 쓰는 거고 그리고 최저를 약간 조금 한 단계 낮춰가지고 맞출 수 있는 대학.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2합 5가 좀 안전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은 2합으로 2장 쓰시는 거고 낮춰가지고 한 2합 6이거나 2합 6보다 아래 학교들 쓰시는 거고 조금 상향시켜가지고는 조금 수능에서는 그건 좀 위험하고 2합 5인데 2합 5 라인에 최저 없는 학교들을 상향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마디 더 부연 설명 드리자면은 2합 5를 안전하게 맞출 수 있다는 얘기는 2등급과 3등급 나온 그 과목들의 100분위를 보셔야 돼요. 100분위가 컷에 안 걸려야 돼. 100분위가 컷보다 조금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2등급 나온다고 치면은 보통 100분위가 한 89 정도인데 거기서 한 그래도 2~3% 좀 높아야 돼요. 조금 간당간당한 건 좀 위험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식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는 교과, 그러니까 아이가 수시나 학종을 좀 쓸 거다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교과나 학종 영역 문제인데 일단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보통 교과를 가장 안전하게 보고 학종은 위험하게 봅니다. 학종은 약간 적정이거나 조금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컨설팅을 하긴 하는데 다 말씀드리기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교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험은 보통 교과로 해가지고 한두 장 정도를 써요. 물론 이것도 배터리로 봤을 때 배터리 한 5장이 기준입니다. 4장은 적정이지 보험이 아니에요. 4칸. 네. 그래서 배터리 5칸은 합격 확률이 한 90% 이상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을 한 교과 한두 장을 쓰는 거고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학교
가를 적정으로 보시면 돼요. 한 단계 높여가지고 이제 논술 한 두세 장 정도 쓰시는 거고, 그리고 거기보다 조금 더 약간 상향, 이건 진짜 도전, 한 두 단계 정도 높여가지고 여기는 진짜 뭐 한두 장 정도 쓰시는 거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종은 기준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학종은 보통 교과보다 이미 높여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교과로 한 예를 들어가지고 한 1.9 정도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작년 기준에 봤을 때는 건대나 홍대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학종은 당연히 이제 변수가 있는 거니까 더 높여보시잖아요. 그럼 1.9 플러스 알파 하셔가지고 건동보다 높은 기준, 중경시를 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교과 학종이 약간 비슷한 거다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여기가 이제 안전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교과가 기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과가 기준이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재수 고려하는 경우인데, 재수 고려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나는 재수해도 좋다, 재수도 좋다, 좋은 대학을 가야겠다. 그러실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기준들에서 한 단계씩 올리면 돼요. 전체적으로 방금 기준에서 전체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수시 원서 전략은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늘 그렇지만 범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범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연세대부터 홍익대까지는 다 미적분 학통기하가 다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성균관대만 예외죠. 그래서 일단 범위 같은 경우는 일단 수원투, 미적분, 확통, 이제 기하인데, 일단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원투하고 미적분 요게 모의고사 수능에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대학들도 문제를 낼 때 이런 이제 그 비중들 다 참고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은 뭔가 조금 약간 뭐 해탈한, 초월한, 현자 같은 이제 분이시라 가지고, 아, 우리는 그런 거 안 본다. 우리는 정말 뭐랄까, 학생들의 실력, 그리고 학생들의 포텐셜 이런 거만 보겠다. 그러지는 또 않아요. 근데 물론 교수들은 교수들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약간 정말 실력 있는 학생을 뽑겠다 하는데, 입학처에서 이런 약간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합니다. 입학처는 그런 걸 진짜 귀신같이 봐요. 입학처가 정말 그런 걸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고려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시 수원투 미적이 제일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이 확통기하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수원투와 미적분과 확통과 기하의 문제 배점과 문제 난이도를 약간 진짜 간단하게 참고용어만 쓰세요. 참고용어만. 학교마다 조금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참고로만 쓰셔야 됩니다. 수원투 같은 경우 많이 낮아졌어요. 작년부터 학교들이 수원투를 잘 안 내요. 그래서 수원투가 한 진짜 체감상 한 20점 정도라고 치고, 미적분 같은 경우는 한 50점, 60점 정도가 되겠고, 확통기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5에서 20점 정도, 그리고 확통이, 그리고 기하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10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점이 안 맞는 걸 좀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런 정도 기준은 좀 내고, 근데 난이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원투는 애들이 이미 너무 열심히 해요. 스킬도 많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미적분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3점에서 한 평범한 4점까지 나오는 경우가 좀 있고, 그리고 확통기하 같은 경우는 보통 적당한 3점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일단 기본은 이래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가 좀 이제 편차가 다른데, 이것도 일단 최저를 기준 말씀드리면은 최저가 없는 학교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단계씩 또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한 단계씩 난이도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저희 입장에서 좀 억울한데, 왜 그러냐면은 최저가 없는 학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연세대, 뭐 한양대, 뭐 시립대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뭔 생각이냐면 어차피 우리 학교에 논술로 오는 거는 수능 볼 필요도 없지 않냐. 수능 볼 필요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수학만큼은 엄청 잘 되는 거 아니냐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누가 그래요? 누가 논술 오래 한다고 해가지고 수능 안 보냐고. 다른 학교도 이거 최저 없는 학교만 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2하 5 정도 나오면은 한 2하 5도 몇 개 쓰고 최저 없는 것도 몇 개 쓰고 하는 건데 좀 억울하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가 없는 학교들은 약간 한 단계씩 난이도가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수원2하고 미적분까지 나오는 학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미확기 나오는 학교들이 최저가 없거나 또는 학교 인지도에 비해 최저가 낮다. 대표적인 게 경희대죠. 경희대가 작년에 엄청난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경희대하고 특히 이제 홍익대도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홍익대는 물론 사업 8이니까 뭐 2합 5 정도면은 뭐 그렇게 낮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약간 조금 홍익대가 약간 좀 다양하게 골고루 내는 경향이 좀 큽니다. 그리고 건대도 조금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 그리고 이화여대도 약간 그 적평가 받는다는 느낌 좀 있고, 그래서 요 학교들이 요새 어떻게 내고 있냐면은 확통하고 기하 비중을 올렸어요. 그래서 아까 이 기본은 따라갑니다. 기본 따라가는데 미적분 난이도가 한 3, 4점이면은 확통 난이도도 3점까지였으면은 거기서 한 3, 4점으로 올리고 기하 난이도 한 3, 4점으로 올리고, 그리고 출제되는 범위도 원래는 확통 기하가 이 기본적인 학교들 같은 경우는 확통은 한 1단원, 2단원 정도 내는 데가 뻔해요. 뻔한 소재로 내고, 그리고 이제 기하 같은 경우도 한 1단원 정도 뻔한 소재로 냈었는데 작년에 이런 좀 큰 변화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벡터하고 벡터하고 정사형 3단원 출제를 하고, 확통 같은 경우도 3단원 통계 파트 출제하는 학교들이 많고, 그러니까 요 학교들의 이제 생각은 요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학교 레벨에 비해서 최저가 없거나 시립대도 포함입니다. 시립대 한양대 최저가 없거나 아니면 인지도에 비해서 최저가 낮기 때문에 수학에서 조금 고르게 공부한 애들을 뽑겠다라는 마인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조금 요 학교들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 약간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적분 확통기하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그래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공부하는 건 무리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신 건 좀 이제 무리고, 확통기하를 좀 하셨거나 확통기하를 내신으로 공부하긴 했다, 그 정도면 괜찮아요. 왜? 다른 아이들도 어차피 공부 안 했어요. 안 한 애들이 더 많아요. 내신도 아예 안 들은 친구 더 많아요.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확통기하가 어렵게 나오긴 했어요. 어렵게 나오긴 했는데 이거를 다 맞출 애가 있을 거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기서는 그냥 합격생 애들조차도 확통에서 한 절반 정도, 기하도 한 절반 정도 맞추고 들어가는 애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려워지긴 했는데 요거를 다 맞춰야 된다는 생각은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늘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건데, 합격 컷은 몇이라고요? 합격 컷은 100점 만점에 60점입니다. 어려운 거 다 맞춰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번에 마지막 문제, 얘는 합격 변별이 아니라, 그럼 왜 내는 거예요, 문제를? 장학금 누구 줄까 변별하려고. 1등 변별하는 거지 합격 변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100점 만점에 60점 맞는 거기 때문에 쉬운 거 잘 쓰고 잘 맞추자. 쉬운 거 올바르게 풀고 잘 쓰자가 합격 전략입니다. 네, 일단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졌으니까, 영상 길어졌으니까 좀 자르고 다음 영상에서 학교별 수리노트 전략 같은 것도 말씀드릴게요. 약속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